510페이지 STR-CMP 예제를 보겠습니다. 511페이지예요. 네, 먼저 소스를 한번 쭉 읽으면서 이해를 해보고 여러분들도 제 설명을 듣기 전에 각자가 이 예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메모리의 모양을 먼저 그려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거랑 한번 맞춰보시면 좋아요. 그럼 제가 메모리 모양을 그려볼게요. S1이라는 포인터가 있어요. 그러면 S1이 5바이트 자바하고 백슬래시 0까지 있으니까 5바이트를 잡고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이거 어떻게 메모리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이쪽이 코드 영역, 움직일 수 없는, 그 다음에 이쪽이 스택 영역이라고 할 때 스택 영역에 S1이 있는 것이죠. 포인터로. 그리고 코드 영역에 이렇게 5바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S1은 여기 첫 번째 바이트인 J가 있는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S2도 마찬가지. S2라는 포인터가 있고 여기 움직일 수 없는 이 영역에 역시 똑같이 이렇게 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를 각자가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STR-CMP 뭐는 오다 결과가. 그럼 STR-CMP의 결과는 정수로 나온다고 했어요. 앞에 게 크면 양수, 뒤에 게 크면 음수, 같으면 0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D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문자열은 이렇게 두 개다라고 주고 실제로 STR-CMP를 호출해서 그거의 반환값을 %D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S1과 S2를 그냥 STR-NCMP도 아니고 STR-CMP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거끼리 비교, 두 번째 거끼리 비교 차례대로 하죠. 하나씩 한 칸씩 뒤로 물러가면서. 그래서 널 캐릭터까지 비교하면은 양쪽 중에 하나라도 널 캐릭터를 만났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양쪽 다 널 캐릭터를 만났기 때문에 그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널 캐릭터까지 5바이트가 지금 같기 때문에 같다라고 0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봅시다. 다음은 이렇게 문장을 썼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S1에다가 뭘 쓰는 게 아니죠. 여기 새로 자바 백슬래시 0 이란 자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JAV 백슬래시 0 이런 것이 생겨서 S1이 이제는 여길 가리키지 않고 여길 가리키는 겁니다. S2도 이제는 여길 가리키지 않고 여길 가리키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이 두 문장에서 하는 일이에요. 예, 이렇게 메모리의 모양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그리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상태에서 스트링 컴페어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위에 거랑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몇 바이트까지 비교가 될까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죠. 몇 바이트까지 비교가 될까요? 한 바이트 J, A 2바이트, V 3바이트, 널 캐릭터와 A 이렇게 4바이트 비교하고 끝납니다. 왜 끝날까요? 네 번째 바이트하고는. 한쪽이 널 캐릭터를 만났기 때문에 네 번째 바이트에서 중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더 큰 걸로 판명이 났어요? S1이 더 큰 걸로 판명 났죠? 널 캐릭터보다 A라는 캐릭터가 코드가 더 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1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 S1은 JAV, S2는 자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같은 문자열은 아니겠지만 역시 여기 고정된 곳에 JAV 백슬래시 0, 그 다음에 자바 백슬래시 0 해서 S1은 이걸 가리키고 S2는 이걸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STR-CMP 하면은 아까 거에 뒤집어진 결과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런 다음 이거의 결과를 생각해 봅시다. str 그냥 cmp 아니고 n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널 캐릭터를 만나도 그만두지만 3바이트까지 비교했다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J하고 J 비교하고 그 다음엔 두 번째 A하고 A 비교하고 세 번째 V하고 V 비교했어요. 그럼 여기서 지정한 이 3이 3바이트를 다 비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럼 지금까지로는 같았겠죠. 지금까지로는 같았으니까 그냥 결과는 같다고 0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분석하면서 메모리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쭉 로직을 따라가면서 아웃풋은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변수 값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작성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보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똑같이 비례해서 커지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항상 같이 가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비율이 안 맞게 발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이 짠 프로그램은 잘 보는데 비교적 본인 보고 짜라고 하면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도 스스로 작성 못하는 경우. 반대로 본인 보고 처음부터 짜라고 하면은 로직을 정리해서 혼자서 잘 짜요. 제법 잘 짜는데 남이 짠 프로그램 그러니까 로직이라는 게 생각하는 게 모든 사람이 똑같지가 않아요. 순서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준이 비슷한 코드라도 다른 사람이 짠 코드를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를 좀 생각을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본인 보고 로직 작성해서 순서도 그리고 알고리즘 표현하고 코딩해라 이렇게 하면은 제법 잘 하는데 남의 코드를 갖다 주면 어, 생각보다 굉장히 못 읽는 해석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도 작성하는 능력과 분석하는 능력이 동시에 갈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다 고르게 연습을 잘 해보세요. 이 교재 안에 있는 코드는 나한테 주어진 코드니까 내가 분석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연습 문제 같은 거나 아니면 교재 안에 있는 코드라도 위에 설명만 보고 안에 있는 코드를 보지 말고 나 혼자서 작성해 본다. 그런 거는 작성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겠죠. 자, 이 전 예제를 스스로 잘 분석해 보고 실제로 타이핑해서 실행 결과를 확인하셨죠? 네,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 예제를 역시 이전 예제처럼 분석하면서 그림 그리고 그래서 결과를 유추해 본 다음에 각자 타이핑해서 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복사하는 스트링 카피를 사용하는 예제이죠. 예, 그래서 스트링 카피 사용하려고 string.h를 include 했고요. 이것도 역시 아까처럼 그림 그려 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나눠서 이 위쪽은 코드 영역, 아래쪽은 스택 영역 되었습니다. 그럼 dest라는 변수가 있어요. dest는 뒤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소스도 마찬가지 자기가 80바이트를 잡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길게 그려줄게요. 예, dest 80바이트 소스 80바이트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자바하고 C is a language는 코드 영역에 있을 거예요. 자바 그 다음에 C is a language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거를 선언을 하면서 이 문자열 상수로서 초기화를 시키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적히는 거죠. 그 다음에 C is a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전부 0으로 채워지겠죠. 이렇게 초기화가 된 상태예요. 여기까지로. 그러면 이제 문장을 계속 이어서 봅시다. printf %s 하면서
스트링 카피. 스트링 카피가 뭔가를 반환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퍼센트 S로 표현했죠. 어,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앞으로 가서 스트링 카피는 513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스트링 카피의 반환값이 캐릭터 포인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를 반환한다라고 그 아래 써 있죠. 앞 문자열 데스트에 처음에 뒤 문자열 널 문자를 포함한 소스를 복사하여 그 복사된 문자열을 반환한다. 즉, 뭘 반환하냐 하면 어, 여기서부터 여기로 한 바이트씩 널 캐릭터 만날 때까지 쭉 반환이래요. 복사해 준 다음에 반환은 이 지점을 반환합니다. C를 이쪽으로 옮기고 스페이스를 일로 옮기고 I를 일로 옮기고 S를 일로 옮기고 이렇게 1대1로 널 캐릭터까지 다 옮긴 다음에 이 데스트 주소 즉 이 J를 가지고 있는 이 주소 있죠? 이거를 반환해요.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는 C is a language 점이라는 문자열이 프린트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봅시다. 스트링 카피인데 n이에요. 그러면 2바이트까지만 데스트에다가 요거를 복사하래요. 그럼 데스트에는 지금 내용이 자바가 아니라 요걸 복사해 놨으니까 이게 있잖아요. C 스페이스 is 스페이스 뭐뭐뭐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문자열을 2바이트만 복사하래요. 그럼 여기 세 번째 바이트가 널 문자이기 때문에 2바이트면 C하고 샵만 가는 거예요. C 스페이스를 C 샵이라고 바꿔 쓰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스페이스 없이 C 샵 IS 스페이스 이렇게 나가는 문자열이 되겠죠. 그것이 여기에 프린트 됩니다. str 엔카피도 역시 복사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 결과되는 문자열의 시작 지점을 반환해요. 그래서 %s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스트링 엔카피를 하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걸 주면서 3바이트 하라고 했어요. 그럼 C# 널 문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C# 그런 다음에 이 I를 지우고 이 자리에 널 문자가 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 strn카피는 뭐를 반환하냐 하면 데스트를 반환해요. 데스트니까 여기 첫 번째 위치 C자가 들어있는 이 위치를 반환해서 여기에 널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문자열은 그냥 이게 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C샵만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여기서 프린트를 하면. 분석을 잘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분석하고 제가 분석하는 걸 보면서 맞게 했네 라고 생각했다면 가장 성공하신 겁니다. 다음에 예제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 예제 지금 다 같이 풀어본 이대로 타이핑해서 결과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예제도 똑같은 식으로 각자 메모리 모양 그리고 코드 분석하고 그래서 결과 문자열 적어보고 그런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분석하는 거랑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시고 혹시 다르다면 의문사항이 있으면 메일로 질문해 주세요. 자, 다음 예제 문자열 2개를 연결해서 2개의 문자열이던 것을 하나의 긴 문자열로 만드는 strcat 함수를 사용해 봅니다. 요건 역시 메모리를 그려야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위쪽은 코드 영역, 아래쪽은 스택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스택 영역에 데스트라고 이렇게 있어요. 80바이트니까 길게 그려봤어요. 그리고 저 코드 영역에 C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복사했으니까 여기에 C 널 문자 그 다음에 다 0 이렇게 채워져서 데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strcat 이것도 역시 반환값이 있으니까 이
함수의 반환값을 %s로 표현했겠죠. 이것도 역시 결과 문자열을 반환해요. 즉 여기에다가 소스 문자를 결과 문자로 컨캐트 시킨 다음에 이 결과 문자의 첫 번째 번지수를 반환합니다. 즉 이 지점을 반환해요. 그럼 봅시다. 여기 C 백슬래시 0, C하고 널문자가 있는데 거기에 스페이스 is 스페이스 널문자인 것을 컨캐트 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코드 영역에 있죠. 여기 코드 영역에 스페이스 is 스페이스 백슬래시 0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컨캐트 한다는 거는 일단 얘의 첫 번째 번지에서부터 뒤로 널 캐릭터를 찾아갔어요. 다음 것이 널 캐릭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요것을 스트링 카피 하는 겁니다. 스페이스 is 스페이스 백슬래시 0 이렇게 스트링 카피하면 백슬래시 0까지 붙어서 복사되어 오죠.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문자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번지수를 반환해줘서 여기서 %s로 표현하면 C is까지 하고 끝난 문자열이 되겠죠. 다음에 str 캣인데 이번엔 n이 있어요. 그러면 널 캐릭터를 만날 때까지 또는 2바이트가 될 때까지만 복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널 캐릭터 자리에 어죠. 스페이스까지 복사되고 다시 문자열이 됩니다. 그러면 %s로 해보면 C is 스페이스까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ncat 아니고 그냥 스트링 캣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 널 캐릭터 자리에 프로시저럴 여기 물론 버퍼는 훨씬 더 길어요. 프로시저럴이라고 복사되고 역시 널 캐릭터로 막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데스트에다가 랭귀지 그럼 이 자리에다가 랭귀지 하고 널 캐릭터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 랭귀지까지 있는 처음에 C 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랭귀지까지 전체 모양이 보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데스트라는 처음에는 짧은 말이었지만 짧은 문자열이었지만 계속 덧붙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주의할 게 뭘까요? 주의할 게 요 사이즈가 부족하지 않게끔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런 CQ 함수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실수로 넘어가면서 스트링 캣 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아무도 막아주지 않으면서 그 문장을 수행할 때 다운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스티네이션 문자열의 버퍼 크기에 항상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실험은 각자 해보시는 걸로 하고 분석과 메모리 모양 그리는 것을 꼭 하실 줄 알게 연습해 주세요. 다음 배울 것은 하나의 긴 문자열을 여러 개의 문자열로 나눠서 돌려주는 strtok라는 함수를 배울 거예요. 이거는 아주 유용하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힘든 그런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이 strtok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제를 하나 해볼 거예요. 어떤 예제냐 하면 자 여기서 그냥 보이도록 합시다. add to total 이라는 함수를 둬서 add할 정수를 입력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자 지금까지의 토탈은 얼마다 토탈은 몇이다 라고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add to total을 호출해요. add to total 2
2, 3, 4 이렇게 3번 호출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뭘 보여주길 바라냐 하면 이 add to total로 들어간 숫자들을 다 더해주기를 바래요. 다 더해서 처음에 요걸 불렀을 때는 2라고 대답하고 프린트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전에 갔던 2하고 3을 더해서 5라고 프린트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미 5가 있는 데다 4를 더했으니까 9라고 프린트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토탈 값을 처음에 0이라고 가지고 있고 이 토탈에다가 새로 들어온 애들을 더해주면 여기 토탈 값에 뭐가 적힐까요? 처음에 2를 주면 토탈이 0인데 2를 더해서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3을 주면 다시 토탈이라는 것은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다시 0에서 3을 더해서 그냥 3이라고 뿌릴 거고 그 다음엔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4라고 뿌리겠죠. 그렇다면 이 토탈이라는 지역 변수가 매번 이렇게 생성되지 않게 매번 여기에 생성된다는 건 이 토탈이라는 변수가 스택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변수는 스택 영역에 있어요. 그러면 스택 영역에 있지 않고 데이터 영역에 있는 변수를 만들면 매번 바뀌지가 않게 되죠. 이렇게 데이터 영역에다가 자, 전역 변수로 이렇게 놔두면 토탈이 처음에는 0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애들을 더하면 2가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호출돼서 3을 더해지면 5가 되고 원래 우리가 원하던 그런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컨트롤 F5 해볼게요. 그럼 원하는 대로 2, 3, 4가 아니라 2, 5, 9 이렇게 차례대로 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전역 변수에 두지 않고도 데이터 영역에 스택 영역에 생기지 않고 데이터 영역에 생기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요 앞에다가 스태틱이라고 한정자를 두는 것입니다. 이거는 스태틱이라는 거는 전역 변수에 붙였을 때랑 지역 변수에 붙였을 때랑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은데 한꺼번에 설명을 해줘도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마침 이거를 활용하는 예제가 나왔으니까 이 한 가지 경우만 정확하게 배우도록 합시다. 지역 변수 선언할 때 앞에다 스태틱이라고 붙이면 이것은 모든 지역 변수는 스택 영역에 생기는 것인데 스택 영역에 생기지 않고 데이터 영역에 생기게 돼요. 토탈이라는 게. 데이터 영역에 생긴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프로그램 수행하는 동안 처음에 생성되어서 자리가 잡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수행 중에 이 자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놓지 않아요. 스택 영역이라는 건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 잡혔다가 반환할 때 놓아지는 게 스택 영역이거든요. 데이터 영역은 그렇지 않고 이 프로그램 수행 처음부터 끝까지 한 영역에 자리를 잡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앞에 스태틱이라고 선언한 변수는 처음에 이 코드를 한 번 지나갈 때 그때만 선언되고 0값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이 문장은 스킵돼요. 스킵돼서 기존에 있던 그 토탈이라는 변수 자리에다가 애들을 더해주기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꺼내서 프린트하게 되고 그리고 데이터 영역과 스택 영역의 또 차이점은 스택 영역은 처음에 변수를 선언하고 이렇게 초기화를 안 시키면 쓰레기 값이 있죠. 데이터 영역은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화를 안 하면 전부 0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태틱이라고 쓰면 이게 데이터 영역이 잡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안 써도 처음에 0으로 얘가 초기화돼서 자리가 잡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초기화를 명시적으로 눈에 딱 보이게 프로그래머를 위해서라도 명시적으로 초기화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F5 하면 2, 3, 4 아니라 쌓인 값, 계속 쌓이는 값 2, 5, 9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셨죠? 예, 어떤 함수 안에서 그 함수 안에서만 사용하는 데이터 영역을 잡을 수가 있다. 잡는 방법은 이렇게 스태틱이라는 한정자를 둬서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거를 이런 형태를 str, tok에서 사용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로 기반에 대한 지식을 얘기를 했고 이제 진짜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